inevitable. I am Iron Man. 안녕하세요, 카이카즈입니다. 오늘은 MCU, 즉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개봉한 영화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MCU의 화려한 시절도 끝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마블 영화들은 어떻게 사랑받았고 또 어떻게 대중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MCU 인기의 초석은 누가 뭐래도 아이언맨입니다. 마블은 코믹스로는 수익의 한계에 봉착했고 마블 캐릭터들을 영화 제작사에 팔아서 연명하던 방식을 탈피, 자신들이 직접 영화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죠. 그렇게 마블 스튜디오가 만든 최초의 영화가 바로 아이언맨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로 돌아가 생각해본다면 빨간 로봇이 나오는 영화를 어른들도 볼만한 진지한 영화로 생각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블 측은 아이언맨을 어떤 캐릭터보다 현실적으로 만드는 데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에서 몸값을 요구하는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당한다든지 거기서 일어나는 전쟁 범죄를 보면서 아이언맨으로서 그들을 처단한다는 내용은 히어로 영화가 아닌 마치 리얼한 전쟁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토니가 아이언맨 슈트를 입는 이 장면은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아이언맨에게 열광하게 만들었죠. 아이언맨의 초대박 흥행 이후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 토르 천둥의 신 등 마블 히어로들의 단독 영화가 개봉했고 그들을 한자리에 모은 어벤져스로 대박을 터뜨립니다. 마치 로보캅과 터미네이터가 붙는다면 이라는 어릴 적 허무맹랑한 상상을 영화로 현실화시킨 것이 바로 어벤져스인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팬덤을 거느리게 된 MCU는 2010년대 영화계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MCU의 광풍은 2020년이 되면서 잠잠해집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마블 스튜디오는 한동안 영화를 개봉하지 못했고 하필 영화관이 셧다운된 시기가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였기 때문에 아이언맨도 캡틴 아메리카도 떠나간 빈자리에 새로운 캐릭터를 소개할 시간도 없이 마블 페이지 4는 멈춰버린 것이죠. 2021년 후반부터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간 MCU는 아이언맨의 빈자리를 메꿔줄 새로운 히어로들의 단독 영화를 개봉했지만 팬들에게 이렇다 할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야심차게 개봉한 샹치 텔링즈의 전설은 MCU 최초의 아시아계 히어로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MCU의 화려한 컴백을 예고했지만 빌런 웬으로 나오는 양조위에 가려 정작 주인공인 시무리우는 빛을 받지 못했고 성룡 액션을 오마주한다면서 그저 어설프게 따라하는 것에 그친 액션과 전형적인 아시아 무협 영화의 스토리를 따라한 뻔하디뻔한 스토리로 조악한 완성도를 가진 데다 그 후반부 원과 헐크 그리고 캡틴 마블이 나오는 장면만 빼면 이게 마블 영화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질감이 드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마동석이 중요 배역으로 출연해 우리나라 관객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이터널스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마동석의 싸대기 말고는 도무지 재미를 찾을 수 없는 영화였죠. 또한 기존 히어로인 토르와 블랙팬서도 페이지 4부터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토르는 이번 년에 개봉한 토르 러브 앤 썬더의 폭망으로 3편 나그나로크로 굳힌 입지가 다시 한번 좁아졌고 블랙팬서는 주인공인 체드윅 보스만의 사망으로 2편 와칸다 포에버부터 티찰라의 동생 슈리가 블랙팬서로 대체되지만 맥락없는 감정 변화와 카리스마 부족으로 인해 페이지 4 이후 나온 새로운 히어로들과 같은 운명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MCU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MCU는 초창기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스토리를 넘어 우주로 세계관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 우주적 이벤트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끝나고 페이지 4부터는 우주를 넘어 멀티버스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나와 같은 또 다른 존재, 즉 도플갱어가 다른 우주에 산다는 개념인데, 문제는 이렇게 멀티버스까지 확장된 세계관 때문에 마블 영화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버렸다는 것이죠. 게다가 멀티버스가 확장될수록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슬퍼하며 마지막을 지켜봤던 아이언맨이 다른 멀티버스에 살아있다면 이라는 가정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아이언맨의 죽음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확장된 세계관은 단지 영화 안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디즈니는 OTT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면서 기존 거대 공룡인 넷플릭스를 따라잡기 위해 마블의 세계관을 이용해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들이 영화들과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영화를 100%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완다는 자신이 낳은 적도 없는 다른 멀티버스의 자식들을 위해 전우주를 붕괴시킬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다크홀드 마법을 사용하는데요. 문제는 완다의 이런 행동을 영화만 봐서는 전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인 완다비전을 봐야지만 완다가 어떻게 다크홀드 마법을 가지게 되었고 왜 우주를 멸망시킬 빌런으로 바뀌게 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멀티버스를 다룬 드라마 로키에서 종반부 살아남은 자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살아남은 자는 정복자 캉으로 어벤져스 5편의 최대 빌런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마블 영화만 본 관객들은 아직도 캉의 존재를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년에 개봉할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존재를 영화에서 드러낼 예정이지만, 분명한 것은 영화만 봐서는 캉의 서사 전체를 안다고 말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결국 영화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영화를 볼모로 구독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MCU는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과는 달리 그 빛을 잃어가고 있고, 그 이유로는 마블 페이지 4 이후 아이언맨과 같은 구심점 있는 히어로의 부재와 너무 넓게 확장된 세계관으로 인해 높아진 진입장벽,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구독을 유도하려는 상술로 인해 팬들의 실망감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동진 평론가는 최근에 개봉한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한 줄 평을 이렇게 썼습니다. 3년이 넘도록 하염없이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마블이라고요. 이제 그만 작별하고 마블, 우리 제발 기분 좋게 만납시다. 예? 지금까지 카이카즈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